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교육농단 제2기 학생편집위원 경희대 의대 본과 4학년 이진주라고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서지연 교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서지연 교수님의 한국의학교육학술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교수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받아서 되게 또 이게 영광스러운 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더 많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교수님께서 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면서 이제 의학교육 연구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임상진료 현장에서 거기서 이제 의학교육 연구까지 더 나아가게 된 계기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고 진주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과정에 제가 레지던트를 소아청소년과를 하게 됐던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과가 소아과라서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 전공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임상 술기 시험 지금 국가고시 시험 치는 게 이미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소아과에서는 술기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 그걸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뭐 단순 술기나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뭐 PBS를 민다거나 혈압을 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 교육을 하면서 이게 참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전문의가 되고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제가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긴장이 돼서 이제 학생 얼굴도 못 보고 강의 내용을 막 말로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학생들 얼굴 좀 봐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희 사부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교수 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를 그만둬야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노력해보는 게 어때? 하고 그때부터 교육 연수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의학교육 연수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적용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졸업하는 학생 중에 한두 명씩 꼭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학생 교육이 참 중요하고 이제 제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의학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 그리고 교육 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그런 뭐 학습 전략이나 정서 상태 관련된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의학 교육 과정이 상당히 길고 고돼서 이제 학생들도 뭐 학업이나 이런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아마 학생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로서는 학생 중에서 못 따라오는 학생을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이 공부 못하는지 그것 때문에 그 연구를 했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이끌어주는 게 교수의 역할일 뿐이고 공부를 잘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결정하는 거는 학생 스스로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이 떠먹여주는 교수가 가르쳐주고 친구가 주는 그 족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스스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성적이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봐도 좋은 의사가 된 학생들을 보면 성적보다는 자기가 필요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는 교수가 빨리 그 학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도 본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숨기고 그냥 덮지 마시고 힘들 때 누구든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교육자의 관점에서 의과대학 생활 동안 학생으로서 이것만큼은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게 이제 공공병원에 학생 실습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실습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마산의료원이랑 통영적십자병원에 제가 학생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1차 의사가 무엇을 어떤 진료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그때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이제 교육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환자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많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깨달았고, 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분들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기회를 이제 찾아오면 네.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저는 꼭 조언해보고 싶어요.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역 의료랑 의학 교육 관련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학생 요즘에 이제 뭐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힘들고 고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어떤 교육 과정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사실 제가 2주 전에 사망진단서를 썼거든요. 24일짜리 얘기였는데 그거 안 하는데 어렵습니다. 필수 의료. 근데 대학병원에서 보는 필수 의료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환을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의료원이나 통영적십자에 가면, 그러니까 통영적십자나 마산의료원의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과 공감해가면서 그분들 한 분을 한 의사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봐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아마 학생들 생각에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어떤 크리티컬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가 아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자기 혼자서 오롯이 봐줄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게 저는 공공병원 실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짜 죽을 둥살둥한 저처럼 사망진단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공공병원에 가시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의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애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수 의료라고 생각했던 내과나 소아과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병원 실습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냥 중요하다 혹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을 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걸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의학 교육을 위한 교수 개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실은 뭐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뭐 진료자, 연구자, 또 행정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서 어떻게 이런 교수 개발을 설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교수가 되니까 그런 이제 의학교육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걸 제가 적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걸 하게 됐거든요. 사실 PBL도 하고, TBL도 하고, 소그룹 티칭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티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교수 개발은 교수님들이나 여러분 학생분들도 어떤 새로운 걸 배우게 되었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참여하셔서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소아청소년과이고 소아기 내시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학교육학 교실에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보험 관련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자꾸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 중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이런 직무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실제로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행하신 걸 봤는데,
그렇다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수진들의 환경이나 이런 조직적인 지원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비단 본인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교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그날 성적을 잘 줘요. 근데 기분이 나쁘시면 그냥 그 같은 거를 읽어도 안 좋은 점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교수가 사실 정신 건강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생 교육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는 환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가 환자를 보는 교수만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 교육을 주로 하는 교수님도 계신데, 같은 안정된 상태에서 학생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워라밸, 누구나 자기 곳간이 풍부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듯이 내가 마음적으로 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여야 학생 교육도 잘 해줄 수가 있고 학생의 문제점도 잘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환자를 더 잘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번아웃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마 번아웃이 없을 때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의학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될 젊은 의사분들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혹시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심 가진다면 이제 AI가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거를 가르친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한테 기회가 왔는데 내가 피곤하고 내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든 저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가보면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일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진 않더라도 그분을 롤모델로 해서 내가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라도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꾸 배우다 보면 의학 교육에도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를 자꾸 보다 보면 환자한테 불편한 게 뭘까라가 보여요. 그럼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의학 연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가 보면 어떤 거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편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면 대단한 의학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이제 함께 연구하고 또 교육해온 동료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교수님들께 뭐 전하고 싶은 감사나 메시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젊은 교수님들이 오시면 사실 진료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교육을 조금 등한시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셔도 아주 보람찬 일이 될 수 있고 논문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SCI 논문도 있습니다. 환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SCI 논문도 있어서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진료에 환자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 거를 조금 줄이시고 교육과 연구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교수님의 의학 교육 여정, 그리고 이제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의학 교육의 방향, 또 지역 의료, 그리고 이제 후배나 동료 교수님께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 폭넓게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에서 혹시 다루지는 못했지만 또 저희 학생들에게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고 살거든요. 네. 친구들보다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도 더 잘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이제 시간 날 때 집중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꼭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더라도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